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지문이 이제 굉장히 길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 사이즈는 실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긴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평상시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1번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렇죠? 실거래가로 계산. 2번은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지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한 시 실거래가를 본다. 그래서 우리 28회 때 기출됐던 지문 앞서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번처럼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걸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3번이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거래가에 의해서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가액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죠.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가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확인된 가액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을 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 결정 경정할 때도 관할 세무장은 무엇으로 결정 경정하냐?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합니다.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할자가 신고 안 하면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등기부 거래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적재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법인데,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이제 경계를 다시 정하다 보니까 공부상으로만 실제 토지를 취득하는 건 아니고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 소유자는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공부상만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담한 거니까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데 틀렸어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이따가 나오지만 지적재수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하고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거는 포함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 징수한 것은 실제 토지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4번 정답이요. 5번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매감기를 순차로 적용해서 산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하면 매감한기. 이거 순서요. 납세무자 정할 수 없어요. 순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31번 문제 그래도 맞추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맞춘 분들은 찍은 거 아닌 다음에는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은 세법 고수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잘하셨고요. 세법 고수고 고지자 갑이 2020년 9월 1일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채액은 얼마인가? 단 증빙 서류는 수취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서 입증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양도한 기준가 7억이고 하여튼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기준가 필요 없어요. 원칙 실거래가로 계산하니까. 실제 취득한 가액이 5억 1천만 원이고 취득한 기준가 필요 없고요. 취득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실제 들어간 비용들을 이제 자본적 취득과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취득세는 납부의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합계 5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도장 비용 등 수익 지역 수익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 지역 수익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거 이거 포함합니다. 양도 비용으로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 또 공제하면 안 되니까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고 그랬습니다. 자, 2천만 원은.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건데, 맨 마지막 거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양도세 계산은 가, 필, 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가에서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앞선 회차에서 서술형으로도 했었고 지금 계산 사례로도 또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인지 요겁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실거래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취득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자,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5억 1천이에요. 5억 1천이었고, 근데 여기 보세요. 5억 1천인데 여기에 현재가 차린 감가상각비,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빼야 돼요. 취득가액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얼마입니까? 4억 9천만 원이 이게 취득가액이 돼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은 그래서 4억 9천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각액 같은 소송할 비용은, 자, 특히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요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경비요.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 자, 어떤 거요? 취득세라든가 중개수수료 요 5천만 원, 요거 5천만 원, 요거 필요경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재산송세 안 되고 수익주출 아니고 또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같은 요거 얼마요? 1천만 원이요. 요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양도비용으로서. 그러면 토탈에서 지금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금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5억 얼마입니까? 6천입니까? 5억 6천 되나요? 자, 5억 6천이야. 에? 5억 5천이지. 에? 자, 6천하고 5억 5천이지. 5억 5천이죠. 5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 10억에서 필요경비가 지금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전부 다 합친 게 5억 얼마예요? 이게 5억 5천입니다. 필요경비가.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0억에서 5억 5천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예요?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4억 5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자, 취득세 같은 애들은 실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거, 기존시가 있어도, 또 취득세 같은 납부용승이 없더라도 취득세 같은 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거,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수익주역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같은 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각액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는 거. 예? 이렇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32번 문제 봅니다. 이런 것도 정규 수업 시간에 연습을 했었는데, 다음은 고자 갑에 2020년도 부동산 등 양도 현황이다. 고자 갑에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없는 것으로 하고. 자, 토지 양도 소득금액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자, 우리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을 세 구분, 3구분 해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서는 다른 소득금액과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습니다. 근데 얼마만 받아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소득금액이 200이니까 얼마만? 200만 원만. 자, 그리고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비상장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00만 원 또 받아요. 골프형권 양도시에는 기본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는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이미 토지에서 250 받았으니까 골프형권 양도시는 기본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토탈해서 450만 원 기본세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3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소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상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포인트예요. 부동산 임대업 범위에서는. 단 소형주택은 아니다. 1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 자, 이런 것도 자,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업이죠. 예. 그 다음에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는 고소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학계가 사건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이것도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나오면 전세주택이고. 자, 그러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학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익에 산입합니다. 3번 보세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생각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물상보증인, 이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4번 국외 소지하는 1주택 임대에 얻은 소득. 자, 국외 소지주택도 요거 국외 소지주택은 1주택이라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죠. 이거 부동산 임대업으로. 국외 소지주택과 고가주택은. 5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대로 인한 소득. 또 나왔네 이거. 자,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상해권리대회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용,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건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지상권, 지역권, 앞선 회차에도 나왔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 34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당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잖아요. 먼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율 70% 적용합니다. 그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도 자, 등기된 것은 371에서 토지, 등기된 것은 3%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0.3%밖에 적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 경우죠. 그래서 1번은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3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와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요? 아닙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는 거죠. 불이익이 있다는 거지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내가만. 그러면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자,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금융 부정탄다? 371 해놨고, 자, 371 되기 전에 부정타잖아요. 가면은 토지 건물 양도 당시 아니고 앞선 회차에서 양도 당시로 바꾸는데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0.3%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3번 요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4번 1세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자,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 무과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물어본 수험생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세나 보지 않는다. 여러분, 등기 의지하는 경우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법령에 의한 거라 불이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요. 4번 소득세법상 고유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뒤바뀌었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확정신고하고자 한다고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돼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1번처럼 확정신고 다음 연도에 하고자 한다고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해 속과세한 주세이다. 그렇습니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한 거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가 틀렸고요. 구분하여 해야 됩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된다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고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4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갖추면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5번은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거예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을 때, 자,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예산한 산출세액과 자, 또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 예산은 산출세가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요 포인트. 작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번 옳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출 사례 문제로 한번 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우리 36번 문제는 작년에 요 3번 지문이 신설이 되는 바람에 제가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봅니다. 비과세상이 아닌 거. 먼저 양도세 비과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우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법원에서 자 변제 불능 상태 빠진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자, 얘 빈털털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에 처분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2번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할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고 3번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주는 주체가 공적기관이니까 비과세하고 아까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고요. 헷갈리지 말고 꼭 비교합니다. 이거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중에 따라 경기 확정으로 면적이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됐을 때, 증가됐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감소됐을 때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요. 4번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 8년 제촌 작용 농지나 여러분 우리가 8년 제촌 작용 농지라든가 8년 제촌 작용 농지요. 작년에 비사업용 토지 8년 제촌 작용 농지 이런 것에 관한 지문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8년 제촌 작용 농지 양도소득이요. 그 다음에 일정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이런 것들은 자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다 감면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면 소득이기 때문에 4번 정답입니다. 비과세상이 아니고 감면 대상입니다. 5번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고 그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배를 곱해서 자, 우리가 건축물, 그러니까 도시지형
내 같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요? 도시업 같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업 밖은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만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소지 양도된 소득을 비과세하죠. 그래서 5번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37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36번은 엄청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감면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별합니다. 37번 문제 보면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음 모두 등기는 완료했고요. 1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 유계사표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등재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우리가 다주택의 경우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의 경우에 2주택자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고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20%를 할증합니다. 2% 할증하고 그죠? 그럴 때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장특공제 배제될 수 있는데 다만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어요. 2번입니다. 조정상 지역 외 3주택자가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6개월 보유한 경우라면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을 기본세율에 20% 할증하는 거지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이어도 1년 6개월 보유했으면 6에서 42% 초과세율 정합니다. 3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과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또 1년 미만이니까 40% 세율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 저임주권은. 그러니까 4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맞고요. 4번이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요거 앞선 회차에서 증축에 대한 거 개정 내용도 봤습니다. 가로놓기로. 그래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이나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해당 건물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에 또는 감정가액의 몇 프로? 5%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5% 가산세 적용되고 자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이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앞선 회차에서 가로놓기 했잖아요. 우리가. 4번 맞고 5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 세율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일 때 50%하고 6에서 42%하고 물론 비교하는데 50%가 무조건 크니까 1년 미만일 때 50% 세율을 정한다. 맞습니다. 38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매, 경매, 수용 다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 보상금 받고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해당합니다. 수용, 공매, 경매는 다 양도해당하고 2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한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만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적 취득이죠. 양도해당. 직접적인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를 주면 저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세금까지 내니까.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취득원인을 뭐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 정답. 2번 정답이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4번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자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28회 때 나왔었고요. 정답 질문으로 5번 도시벌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자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환지요. 자, 환지 처분 후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자, 도시개발사업 벌어지는데 권리면적이, 도시개발사업 벌어지는데 권리면적이 갑이라는 사람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을 때, 자, 100제곱미터만큼을 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얘는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 부담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 수령해야 되고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자,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요. 가만지. 그래서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에 거꾸로 보면 된다 그랬죠?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가만지 양도에 해당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39번 문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양도 소득 금액은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얘네들하고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 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 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속물 통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얘네들끼리는 결속금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속금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속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속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통산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토지를 양도하러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건물 양도하러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하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안 되는 거지. 부동산 애들이 다 됩니다. 쟤네들끼리는. 그 다음에 3번 골프용권 양도하러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 양도하러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통산합니까? 안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기타라서 얘네들하고 주식하고는 안 됩니다. 통산은 한다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통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금액을 통산한 남은 결손금이 발생할 때는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입니다. 4번, 5번도 지문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3번 정답. 40번 라스트입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020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2020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자 9월 30일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이에요.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1월 30일까지. 2번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2,000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요. 그래서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1,000 깔고 나머지.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 그렇죠. 그래서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번 틀렸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2020년 4월 20일 대금 청산하고 2020년 5월 4일 허가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했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어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양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4번입니다. 부담부 중에 또 나왔네요. 부담부 중에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2020년 7월 15일이라면 2020년 9월 30일까지만 만자들가 틀렸네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부담부 중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기일적 기간이 다른 것과 달리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만 틀렸습니다. 10월 31일까지 8, 9, 10,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예정신고기간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한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해준다 했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통영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쪽집게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세법은 부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미리 제가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월요일 정도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거 하면은 다음 주 휴강인가요? 아유 휴강이구나. 다음 주 휴강이니까 자 추석 명절 보내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거 이제 그거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 추석 명절 때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코로나 걸리면 끝장이니까 그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 다음에 연휴 동안에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물론 이제 마음은 보름달에 합격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도 기원하고 조상님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이제 떠올리고 추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공부는 손에서 띄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잘 여러분들 마음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10월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